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손자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흔한 것들에서도 의미를 찾아 배움을 더해가는 어느 어르신의 손주와 배움에 대한 사랑이 담긴 책. 그대에게서 기다림을 배운다. 굳이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그대가 누구인지 글 속에서 찾아보세요. 그대에게서 기다림을 배운다. 지은이 박덕희. 나는 동해시에 있는 B중학교에 다녔다. 학교 본관 건물 측면의 흰 회벽면에 흑색 페인트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크게 써서 멀리서 보아도 보이게 하여 학생들에게 향학열을 고취시키던 것이 생각난다. 교실 내에 있는 교훈은 생각나지 않아도 그것만은 생생히 기억난다. 그때 교장 선생님 성함이 박기혁으로 기억되는데 향학열이 대단한 분이셨다. 당시엔 그와 같은 스승이 많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탓에 우리나라가 정치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오늘과 같이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문턱에서 발돋움하고 있는 것도 그 덕이다.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는 그때 교훈을 지금도 자식들에게 가끔 써먹고 있다. 가르침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배움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부모뿐 아니라 연장자나 동료들로부터도 배우고 체험으로도 배운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습에 의거 스스로 아는 것도 있다. 옛날엔 14, 15세 되는 아이를 결혼시키고 부모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신방에서 운우의 정을 갖는 것을 아는 것이나 신생아가 먹을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모두 전생으로부터 훈습되어 온 본능이라 생각된다. 동물들의 행동도 거의 같다.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노승발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체험으로 한 동물의 인내하는 행동을 살펴보며 손자와 같이 불진애심을 배우고 있다. 또 사물을 세밀히 관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지금은 교육상 나쁘다고 학교에서 곤충 채집을 일반적으로 시키지 않고 있지만 내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만 해도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한 것이 생각난다. 승문도 곤충인데 거들떠 보지 않고 잠자리, 매미, 나비, 메뚜기, 사마귀 등이 희생양이 되었다. 산 것을 잡아서 마분지나 나무 판자에 얹어놓고 핀으로 곤충의 등을 찔러 고정시킨다. 메뚜기는 통증을 느껴서인지 입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기도 하던 것이 지금도 어른거린다.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죽지만 하늘소 같은 곤충은 다음 날까지 살아서 꿈틀거린다. 그런데 곤충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배웠지 무엇 때문에 채집한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누구나 생활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사물을 숱하게 보지만 무심히 지나침으로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찰하고 사유하면 하찮은 것에서도 보석을 캘 수도 있다. 논픽션에 글을 쓰는 사람도 관찰이 중요하다. 관찰을 오래 할수록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쓰여지는 것 같다. 과학자도 같다.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도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3대 고전 중 하나인 종의 기원을
동물의 관찰을 토대로 쓰지 않았는가? 그것도 20년간의 관찰로. 삶의 현장에서 사유하여 의문점을 붙이고 원인의 밭을 깨다가 보면 의외의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스승은 사상과 지식을 언어나 문자로서 제자에게 전한다. 하지만 그는 관찰하는 자에게 이심전심이라 할까? 무건과 행동으로 전한다. 강의실은 우리 집 창문 밖에 있는 나무의 가지와 벽의 사이다. 그 외에도 창고나 도처에 유사한 현장이 많다. 방법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된다. 과목은 기다림이다. 동물은 오욕 중에 식욕을 참기가 제일 어렵다. 그런데 그는 먹거리가 올 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참는다. 헛간 같은 곳에 있으면 비바람은 피하나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집밖 나무가지 위여서 가끔 나무 그늘이 지나지만 장렬하는 태양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나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려도 미동도 하지 않고 머리를 밑으로 향하고 기다린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한 목적을 위하여 정중동의 자세로 올인하고 있다. 그 기다림의 처절함에 감탄사가 튀어나온다. 그것이 가르침이고 그것을 보고 배운다. 관찰한 지 10여일이 지났어도 그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한두 번의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뿐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혹시 밤중에는 안락한 곳에 가서 야식을 하며 편히 쉬나 하고 새벽에 2, 3회 휴대폰의 모닝콜로 기상하여 전등을 비춰봐도 눈만 반짝이고 동요치 않는다. 유충기가 없어 암컷은 자가주위의 5, 6개소에 자식들의 근기에 맞는 집을 신축하여 분가시키고 생존 경쟁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시킨다. 며칠간 생육하다가 독수리가 새끼를 부모로부터 자립시킬 때 벼랑이나 나무 위 둥지에서 떨어뜨리듯이 바람에 날려보내 독립시킨다. 자식이 살던 집은 먹잇감이 눈치를 챌까봐 먹어치운다. 그의 살신성이 나는 모성애는 가시고기의 부성에 못지않다. 수명은 20년생도 있다지만 보통 1, 2년 산다. 자기 방어를 위해 독을 가지고 있고 못생긴 탓에 누구나 싫어한다. 우리나라 주거 지역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악인의 대명사로 부르기도 한다. 해서 아는 분은 벌써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만 그의 이름과 종을 말하고 싶지 않다. 미국 동화작가 에론 브룩스 화이트는 그의 저서인 한 동화책에서 그를 샬롯이라 명명하고 장점을 살려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그가 창고 헛간에서 다른 동물과 우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장면을 아름답게 연출한 책이다.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주어 46쇄까지 발간하여 뉴베리 호너상까지 받았다. 책 선전하는 것 같지만 추물의 동물이라도 장점을 살리니 미모로 변신되어 누구나 좋아하는 동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사람도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굶고 있는 것이 애처로워 오늘 먹을거리를 던져주었다. 쏜살같이 가서 끈끈이로 감는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세계에서 생존이다.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그 민첩성은 과연 번개와 같다. 채고 난 후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서두르지 않는다. 그에게서 기다림을 배웠고
기회를 포착하는 날램도 배웠으며 그리고 서두르지 않음도 배운다. 그는 울타리 옆 화단 같은 곳에도 있지만 새벽에 산길을 걷다 보면 끈끈이 줄이 얼굴을 휘감는 것이 싫어 가까이 보일 때 살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내와 기회 포착의 동물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기에 전과 달리 대하여 주리라. 손자가 4-5곳에 학원을 다니며 배우는 공부도 좋지만 할아버지와 같이 관찰력을 기르는 현장 체험 실습도 중요함을 가르친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사물을 볼 때 인내하며 세심히 관찰하는 자세를 심어준다. 참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 하늘엔 별이 땅 위에 나뭇잎이 숨 쉬고 있어. 그 속에 담긴 이야기 들려줄게. 나는 너에게 말했지, 세상은 책이란다. 하나씩 넘길 때마다 새로운 보물 찾아. 작고 사소한 그 속에 숨어있는 빛,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석이 되지. 나무 위에 이슬 맺힌 거미줄, 바람의 소리, 너와 함께 찾아낼래 작은 빛의 기억들. 작은 돌멩이에도 세월이 담겨있고 스쳐가는 빗방울에도 이야기가 있지. 나와 너 두 손 꼭 잡고 세상 속 보석을 캐 준비를 하네. 주변의 모든 것 속에 숨어있는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석이 되지. 불꽃 향기 개울 소리 날아오는 새들, 너와 함께 찾아갈래 작은 빛의 조각들. 가르침을 따라 내딛는 걸음마다 세상이 더 넓게 펼쳐져 보여. 할아버지의 눈빛처럼 따뜻한 세상, 나도 배우며 널 닮아가고 있어. 작고 사소한 그 속에 숨어있는 빛,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석이 되지. 너와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이 길, 영원히 빛날 거야 너와 나의 추억들. 창조론을 믿고 있는 나이기에 다윈의 진화론과 훈습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다르지만 인자하고 사랑 많고 배움의 열의가 가득한 어르신을 알게 되어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늘은 높고 푸른 가을인데 바람은 잔잔하고 포근한 봄날 같은 날이었어요. 수고한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세요.